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해수의 표충순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수의 표충순환은 우리 대기의 대순환과 함께 연결해서 기억을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자, 그 이유는 이제 원인이 동일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대기의 순환에 의해서 형성되는 바람이 바로 해수 표충순환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수의 표충순환, 표층에서 일어나는 순환이다. 당연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원인은 무엇이냐? 바로 이제 우리 열의 위도별의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고, 그것에 의해서 대기의 순환이 일어나고, 그 대기의 대순환에 의해서 해류가 그 바람의 영향으로 표층 해수가 흐르게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기의 대순환 혹은 이제 더 큰 근본적인 원인은 위도별 이제 에너지의 불균형,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기의 대순환은 무엇이 핵심이냐면 이제 각각의 위도별로 존재하는 무역풍, 편서풍, 그다음에 극동풍, 이 각각의 바람들의 영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가장 원인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림과 함께 지도와 함께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북반구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반구 같은 경우는 영도에서 30도 부근에서는 무역풍이 불죠. 동쪽에서 서쪽 방향으로 바람이 불게 되어 있고요. 자, 30도에서 60도 부근에서는 편서풍이 불어요. 그래서 서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극동풍은 이제 다시 동쪽에서 서쪽 방향으로 바람이 불죠. 이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적도 부근에서 혹은 적도에서 30도 부근에서 부는 이제 북적도 해류가 존재합니다. 그 북적도 해류는 동쪽에서 서쪽 방향으로 이렇게 해류가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람의 영향인 거예요. 무역풍의 영향,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기 때문에 해수도 마찬가지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람을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된다. 이게 북적도 해류의 영향이죠. 자, 그 다음 편서풍 지역에서는 30도에서 60도 부근에서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람이 불죠. 그 결과 해수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죠. 동쪽에서 서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이렇게 해수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북적도 해류와 북태평양 해류 같은 경우는 각각의 위도가 다르고, 그 다음에 흐르는 방향도 바람 때문에 달라지게 되는 거죠. 바람의 영향을 받는 애들을 모두 다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북태평양에서는 북적도와 그 다음에 북태평양 해류가 존재했었고요. 그 다음 대서양에서도 보게 되면 북적도 해류가 동일하게 무역풍의 영향으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위쪽에 북대서양 해류도 마찬가지로 30도에서 60도 부근에서 편서풍의 영향으로 흐르게 되어 있는 거죠. 남반구도 동일하게 무역풍과 편서풍이 불어요. 무역풍은 무조건 동쪽에서 서쪽, 그 다음에 편서풍은 서쪽에서 동쪽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남반구도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남적도 해류가 존재하게 되고, 무역풍의 영향으로 이렇게 동쪽에서 서쪽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 거죠. 북쪽도나 남쪽도나 같은 방향. 자, 그 다음에 이제 편서풍대로 오게 되면은 누가 흐르게 되냐면 서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이렇게 아주 긴 순환류가 흐르게 되는데, 얘를 남극순환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남반구 쪽에 대륙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구 전체 한 바퀴를 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가장 긴 해류이고요. 얘는 조심해야 될 게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 지금 가장 아래쪽에 치우쳐져 있어서 극동풍의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은데요. 틀립니다. 그러면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서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흐른다. 대신 이렇게 길쭉하게 흐르는 이유는, 그리고 거의 끝에서 흐르는 이유는 대륙이 없으니까, 남반구에 대륙이 없으니까 이렇게 흐른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지금까지 표시한 해류들이 모두 다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흐르는 해류들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북쪽도, 양쪽에 북쪽도, 그 다음에 태평양 위쪽에 북태평양, 그 다음에 북대서양, 남적도도 존재하죠. 얘는 무역풍의 영향, 그 다음에 편서풍의 영향으로 남극순환류, 얘네들이 존재합니다. 자, 이렇게 바람의 영향으로 일단 커다란 해류들이 존재하게 돼요. 얘네들이 일단 바람을 기준으로 해서 흐르게 되는데, 문제는 그 중간중간에 이제 변화시키는 요인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요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대륙이 되는 거예요.
대륙. 자, 대륙이 존재하게 되고 해류가 쭉 흐르다가 대륙을 꽁 부딪히게 되면 대륙 해안을 따라서 쭉 올라가거나 내려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북쪽도 해류가 쭉 가다가요. 지금 유라시아 대륙을 만나게 되면서 이제 위쪽으로 저위도에서 고위도 쪽으로 흘러 올라가게 되는 거죠. 걔가 바로 쿠로시오 해류. 얘 같은 경우는 저위도에서 고위도 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저위도에 따뜻한 물을 가지고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난류라고 부를 거예요. 난류. 자, 그 다음 이렇게 쿠로시오 해류가 흐르다가 또다시 태평양, 북태평양 해류를 만나게 되죠. 그러면 같이 결합이 되면서 같이 합쳐지면서 북태평양 해류를 쭉 흘러요. 그러다가 또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여기 북아메리카 대륙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 꽁 부딪히면서 더 이상 가지 못하고 아래쪽으로 흘러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위도의 차가운 공기가 아니죠. 수온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얘는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얘를 바로 한류라고 부르죠.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캘리포니아 해류가 되는 거예요. 자, 대서양에서도 마찬가지. 북쪽도 해류가 흐르다가 꽁 부딪혀서 올라가요. 그 다음에 북대서양이 되었다가 다시 꽁 부딪혀서 내려가요. 그러면서 난류와 한류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아래쪽에 남반구도 마찬가지. 남적도 해류가 쭉 흐르다가 오스트레일리아를 만나게 돼요. 그러면 꽁 부딪혀서 아래가 아니죠. 여기는 고위도죠. 고위도 쪽으로 가요. 그러면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난류예요. 난류. 차가운 물이 아니라 따뜻한 물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남극순환류를 만나서 쭉 가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남아메리카 대륙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다시 위로 쭉 올라가게 되네요. 차가운 물이 따뜻한 쪽으로 이동을 하니까 얘를 한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페루 해류도 한류에 속하게 된다. 그래서 전체적인 대양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저위도에서 고위도 쪽으로 가는 이제 우리 여기를 이제 서안 해류라고 얘기를 하죠. 서안 쪽을 통해서 이동하는 애들을 난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고위도에서 저위도 쪽으로 흐르는 애들을 이제 한류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각각 차가운 물, 따뜻한 물이고 얘네들의 특징은 아래쪽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셀들이 만들어졌어요. 우리 바람과 그 다음에 가장 큰 원인은 바람이라고 얘기를 했죠. 바람,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인 대륙을 통해서 이제 세 개의 해류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바람은 여기 극동풍에서도 불어요. 그래서 여기 위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해류가 흘러지게 되고요. 여기에서는 한대 해류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북태평양 해류와 함께 뭐 이렇게 만들어져요. 아무튼 셀이 만들어져요. 중요한 것은 여기 부분이 된다. 아열대 해류가 된다. 자, 여기서 또 하나가 빠진 부분이 무엇이냐면 적도에서는요, 적도 반류라고 존재하죠. 자, 얘 같은 경우는 모든 북적도 해류나 남적도 해류가 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계속 이동을 하다 보니까 동쪽의 해수의 높이가 좀 낮고요. 그 다음에 서쪽이 좀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해수의 높이 차이에 의해서 이제 다시 서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적도 반류가 이렇게 반대로 흐르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것이 적도 반류. 그러면 여기 위쪽에 있는 북적도 해류와 북태평양 혹은 남적도 해류와 남극순환류 사이의 순환을 우리는 아열대 순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적도 반류와 적도 해류, 북적도 해류 혹은 남적도 해류 사이에 일어나는 순환을 우리는 열대 순환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 위쪽에서 이제 극동풍의 영향을 받아서 셀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는데 걔를 이제 우리는 이제 한대 순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걔네들의 순환이 어느 방향으로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가장 대표적으로 문제에 많이 나오는 애가 얘예요. 아열대 순환 중에서 태평양에 속하는 애들이죠.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남반구,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남반구 쪽은요, 아열대 순환이죠. 얘도 마찬가지로. 자, 아열대 순환인데 얘는 반시계 방향으로 흘러요.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각각의 해수의 순환은요, 시계 방향이나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게 되어 있는데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서로 대칭이 된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 열대 순환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열대 순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북반구에서는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남반구에서는 다시 시계 방향으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적도를 기준으로 대칭적이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여기 대서양도 마찬가지 시계 방향으로 흐르죠. 여기 아열대 순환, 남반구의 아열대 순환과 비교를 해봤을 때 서로 적도를 기준으로 대칭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극동풍은 이렇게 돼요. 반시계 방향. 극동풍이 아니죠. 극동풍의 영향을 받는 이제 아한대 순환은 반시계 방향이다라는 거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적도를 기준으로 각각 시계, 반시계 방향이 대칭적으로 일어난다. 왜 그러냐면 바람과 대륙의 영향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인 내용들을 이제 아래쪽에서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이제 열대순환, 아열대순환, 아한대순환이 있다라고 하고 있고 이 아열대순환이 이제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문제에서 북반구의 아열대순환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남반구가 가끔 나오고 있는데 남반구가 딱 나왔다 하면 여러분들이 북반구로 착각을 하면서 틀리기 쉬워요. 그래서 남반구인지 북반구인지 꼭 구분을 잘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열대 순환이 가장 크고 뚜렷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가장 잘 나오고 있고요.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대칭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위도별 열수지 불균형을 해소한다. 우리 난류, 한류 존재했었죠. 따뜻한 물, 차가운 물을 이동을 시키면서 이제 열을 이동을 시킴으로써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시키고 그리고 지구의 복사평형을 이루게 해주는 게 바로 해수의 순환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 기후에 영향을 준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자, 난류와 한류의 특징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난류 같은 경우는 따뜻한 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류 같은 경우는 차가운 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뜻하기 때문에 저위도 따뜻한 지역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류는 이제 차가운 물이니까 차가운 고위도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자, 난류요. 이제 수온에 따라서 이름을 지었으니까 당연히 수온은 높다라고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난류는요. 수온이 높고요. 대신 이제 소금과 같은 염분 들이 많이 녹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염분이 높아요. 자, 여기에 지금 잘못 표시된 것은 우리 수정이 되었죠. 교재에서 수정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교재에 있는 수정된 것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다시 한번 수온이 높기 때문에 소금 생각해보면 잘 녹겠죠. 자, 잘 녹으니까 염분이 높다. 당연히 한류에서도 수온이 낮기 때문에 염분이 낮다. 이렇게 구분지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다가 하나 더 추가를 한번 해보면 밀도도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자, 밀도가 다른 뭐 염분이라던가 수압이라던가 이런 것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선에서 자, 수온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밀도는 낮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낮은 한류 같은 경우는 밀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용존산소량으로 가봅니다. 난류는요, 수온이 높아요. 기체라고 하는 애들은 차가운 물에 훨씬 더 잘 녹아요. 지금 염분이랑 반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염분은 소금, 그 다음에 이제 용존산소량은 사이다의 이산화탄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찬물에 훨씬 더 잘 녹기 때문에 따뜻한 물인 난류에서는 낮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영양염류는요. 우리 식물성 플랑크톤이 잘 자라날 수 있게 해주는 질소라던가 인 이런 성분들을 얘기를 하는데 차가운 물에 많아요. 우리 극지방의 차가운 물에서 이제 심층 해수가 잘 섞이면 이제 영양염류가 많아진다라고 하는데 무튼 간에 자, 차가운 물에 많습니다. 혹은 고위도에서 온 물에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저위도에서부터 올라온 따뜻한 물에는 영양염류가 적은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우리 주변에서는 쿠로시오 해류,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난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멕시코 만류, 얘는 이제 대서양 쪽에서 올라가는 난류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한류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용존산소량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용존산소량이요. 차가운 물이니까 차가운 사이다가 톡 쏘는 것처럼 차가운 물에 산소량이 많이 녹아 들어가서 용존산소량이 높겠죠. 영양염류요. 얘 같은 경우는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물에 많다라고 했고 혹은 고위도에서 극지방에서 온 물들이 영양염류가 많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자, 대표적인 예로는 캘리포니아 해류. 얘는 우리 북아메리카 대륙을 타고 쭉 내려오는 애가 바로 얘. 그 다음에 카나리아 해류 이런 애들이 대표적인 한류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한류와 난류의 특징도 물어볼 뿐더러 표층 해수의 순환의 전체적인 부분의 내용을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정리하시고 문제를 잘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남태평양이에요.
남태평양, 남반구란 얘기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들은 북반구를 주로 문제로 풀고 그 다음에 북반구를 기준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남반구에 대해서 문제가 딱 나오면 헷갈리기 시작을 합니다. 자, 한번 봅니다. 표층 해류가 흐르는 A부터 D 지역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북반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북쪽도 해류가 흐르고 흘러서, 자, 여기가 한류고 여기가 난류다 라고 생각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여기는 남반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여기가 고위도가 아니라 A가 있는 지역이 저위도임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B가 바로 이제 난류가 흐르고 있고, 그 다음에 C가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한류가 흐른다라고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A는요, 우리 남쪽도 해류이고요. 무역풍의 영향을 받습니다. D 같은 경우는 남극 순환류예요. 그래서 얘는 조심해야 된다.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 남극 순환류는 대륙이 거의 없기 때문에 쭉 이어져요. 쭉 이어져서 지구 한 바퀴 도는 애가 바로 남극 순환류죠. 자, 난류, 그 다음에 한류까지 얘기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 바로 기억 A에서 해류는 동쪽으로 흐른다. 네, 지금 여기는 무역풍 지대이기 때문에 동쪽이 아니라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용존 산수량 물어보고 있어요. 찬물에 많죠. 한류에 많아요. C가 B보다 많다 그랬는데 당연히 한류에 많기 때문에 맞는 말. 자, D는 편서풍대에 위치한다. 네, D는요, 남극 순환류예요. 편서풍대에 위치합니다. 30도에서 60도 사이에 편서풍대에 존재하기 때문에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니은과 디귿이 정답이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태평양의 주요 표층 해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아래쪽이 남반구, 위쪽이 북반구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A, B, C가 있는데 A 같은 경우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난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B가 바로 이제 한류가 되겠죠.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자, A가 우리나라 지역에 영향을 주는 쿠로시오 해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C는 이렇게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고 있으면서 얘가 남극 순환류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억 표층 수온은 A 해역이 B 해역보다 낮다 그랬는데 같은 위도상에 존재하죠. 같은 위도상에 존재하면서 얘는 따뜻한 물이고 얘는 찬물이기 때문에 수온은 A 지역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러니까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자, C 지역에 흐르는 해류는 무역풍이 아니라 편서풍의 영향을 받죠. 그렇기 때문에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겁니다. 자, 아열대 표층 수단은요, 북반구는 이렇게 시계 방향, 그 다음에 이제 남반구는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죠. 그렇기 때문에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서로 데칼코마니 대칭적이다라는 게 맞는 말이 되겠네요. 지금 디귿만 정답이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태평양의 주요 해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수온과 염분을 각각 조사 지점에 따라서 나눠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 조사 지점을 봤을 때 지금 이 아래쪽에 있는 두 지점은 위도가 같기 때문에 수온이 약간의 차이는 존재할 수 있겠으나 비슷할 거고,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지점이 이제 북방 고위도 쪽에 있기 때문에 수온이 현저하게 낮겠죠. 그러면 이 전체 중에서 수온이 현저하게 낮은 요 놈이 바로 A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 위쪽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왼쪽과 오른쪽 지점이 있는데 왼쪽 지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위도에서 고위도 쪽으로 흐르는 난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쿠로시오 해류. 자,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흐르는 한류가 흐르고 있죠. 그러면 난류 지역 요 왼쪽에 있는 지점이 조금 더 온도가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 지점이 이제 수온이 조금 더 내려가겠다. 그러면 온도가 조금 낮은 B가 여기 오른쪽이고 C가 이제 왼쪽이 되겠다라고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바로 선지로 가보도록 하죠. 자, A는 북태평양 해류가 흐른다. 네, A 지역은요 30도에서 60도 부근이고 여기가 바로 편서풍의 지대이죠. 편서풍. 그래서 서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해류가 이렇게 지나가요. 그래서 이것을 북태평양 해류. 자, 아래쪽에 북쪽도 해류 같은 경우는 이 방향으로 흐르게 되겠죠. 여기가 무역풍의 지대이기 때문에 지점은 없습니다. 우리가 조사한 지점은 없어요. 자, 북태평양 해류가 흐른다 맞는 말이고요. B 해류는 극동풍의 영향을 받는다. 자, B나 C나 각각의 바람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대륙의 연안을 따라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자,
C의 해류는 고위도로 향한다. 네, C는 저위도에서 고위도 쪽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북쪽도 해류가 동에서 서로 흐르고 그 다음에 북태평양이 서에서 동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 사이를 연결해 줘야 되죠. 그래서 고위도로 향한다라는 게 맞는 말이 되겠네요. 지금 기억과 디귿이 정답이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